그래서 이 로보아이하고 다오하고 이제 결합되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실 거라서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되게 동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제가 어디서 읽은 구절인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같이 가서 좀 멀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제가 파일이 없는데 아, 금국님께서 없었나요? 갖고 계시나요? 잠깐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로드맵인가? 네. 내가 그 금국님께서 안 삭제했구나. 주셔서 저는 금국님이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디파이는 제가 그러면은 이걸 하고 나중에 조금 더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디파이라는 게 사실은 음. 스테이킹 개념이 제일 강하잖아요.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게 그냥 구두로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소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CEX 개념으로 이루어졌어요. CEX가 뭐냐면은 중앙 음. 집권화된 거래소예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 뭐 음. 빗썸, 음. 뭐 그다음 또 뭐 있죠? 코빗 코빗. 이런 사실은 것들이 네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앙 집권화된 코인 거래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CX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업비트 송치영 의장이 그 1심에서 무죄를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2심 재판 중이잖아요. 근데 1심 재판에서 어떤 걸로 이제 혐의를 받았냐? 그럼 자본시장법 위반, 뭐 자본거래법 위반, 뭐 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혹시 그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예, 예, 채팅에 쳐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분. 그게,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세금. 어떤 거냐면은 이제 88888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리퀴디티를 부과한 거예요. 리퀴디티가 뭐냐면은 금융의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0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무슨 150 소리지? 아, 네. 누구죠? 다른 모르는 분이시 분인데 제가 그러세요? 너무 이거 너무 무슨 이게 내용 소리예요? 너무 어려운가? 아니, 어. 초등학생이실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 아, 네. 초등학생은 조금 어려운데 네, 어려우실 수 있죠. 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리퀴디티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퀴디티가 그러니까 금융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건데 금융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에서 직접 거래를 했단 말이야. 내가 고기를 사면은 이 고기와 내가 뭘 바꿔줘. 그럼 고기를 좀 주고 내가 원하는 뭐 소금을 좀 바꿨어요. 근데 이 비용이 너무 나니까 중간에 화폐를 넣잖아요. 근데 이 화폐라는 비용으로 하다가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으면은 시장 거래가 일어나는데 초창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수요자 공급자 간의 가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요자 공급자의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149원, 148원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거래가 나면은 그 중간에 거래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48원에 뭐 매수자 호가 만들어주기, 호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채원님, 되게 똑똑하시네. 호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호가를 만들어주는 게 꼭 코인에서뿐만 아니라 ELW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인에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이게 사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러니까 무죄를 받고 이제 2심을 넘어간 상태인데 이 호가를 만들어 주면서 번 게 1221억인가 그래요. 되게 많아요. 되게 단기간에. 이게 이제 CEX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몇 천억씩 먹어버려요. CEX가. 그러니까 CEX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거래소들이 그 중간 거래소들이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이제
덱스라는 게 인제 최근에 많이 생겨요, 덱스. 덱스가 뭐냐면은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된 그 거래소거든요. 예,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은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가 하려면은 중앙을 안 거치고 탈중앙을 하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내가 얼마에 팔게. 내가 비트코인 지금 한 7,000,000 원에 팔고 싶어. 근데 너 한 7,000,000 원에 살래? 아, 알았어. 7,000,000원 좋아. 혹은 근데 인제 나 7,000,000 원 싫은데 나는 뭐 한 6,500에 살 거야. 그럼 이 간격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덱스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중앙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 유동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나 수익이 또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수익이나 이런 게 다 증권 거래소의 수수료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금융사들의 주 수입원이에요. 이게 로빈후드라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빛과 같은 속도로 트랜잭션을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 주면서 그런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지금 거래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는 그걸 지금 재판 중이라서 다들 중지시켜 가지고 약간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재미가 없는데, 외국 거래소들 같은 경우 중에 인제 유명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되게 거래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유동성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인제 그거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금융상품들 ELW나 ETF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걸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주관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덱스는 그게 없잖아요. 덱스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인제 스왑 거래, 클레이 스왑이나 이런 거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리플 50, 클레이튼 50 이렇게 사 가지고 이걸 내가 어느 정도를 공급해서 스테이킹을 해 주면은 얘네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자동 효과, 그 오토매틱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자동 효과를 계속 맞춰 줘요. 그럼 그거에 나오는 이득을 그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 주는 거고, 스테이킹을 해서 그 호가 단위로 맞춰 주는 그 이득을 과거에는 중앙거래소가 가져가던 게, 지금은 그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디파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인제 이 디파이의 문제점도 있는데, 이 디파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나,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래나 혹은 거래소 간의 거래가 잘 안 일어났을 때는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종목이 화폐를 바꿔 놔서 50대 50 으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그 화폐의 가치가 쭉 하락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 총 화폐 발행량이 너무 많이 급증하는 것들은 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또 수익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급증하면은 전체적인 가격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그게 또 낮아져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 지금 수익이 인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나게 되면은 현재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입원 정해서 만약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스태킹을 해서 홀딩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업비트에서 한 4% 정도의 그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스테이킹을 하거나 혹은 인제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인제 그러니까 이자 농사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약간 수익을 가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수익이 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이 이제 배당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게 인제 하려고는 계획 중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향후에 제가 또 네. 글로 써서라든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또 사실 오프라인 강연도 다시 한번 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또 할 거고, 여기 오픈 카카오방 들어오시면은 근공님한테 더 직접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인제 근공님하고 하게 된 이유가, 근공님께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콜렉션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을 이런 스테이킹이나 이런 이제 디파이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배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다오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최종 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또 5월 7일에 오프라인 강연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아까 방에 들어오시면 금공님이랑 또 더 자세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네. 부족하지만 좀 너무 길게 했네요. 지금 네. 시간 보니까 거의 9시 50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네.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끊어 주시지. 아니에요. 저 그냥 근데 막 너무 하면은 몇 시간씩 해 버려요, 이거.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그 개념까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실지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도움이 됐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이게 핵심이긴 한데, 제 로드맵이거든요. 제가 오늘 어저께 만든 콜렉션이 있어요. 어저께 만든 콜렉션이 뭐냐면 이건데, 이 콜렉션에 제가 금공님과 상의를 해서 Contract Your Dream이라고 콜렉션 이름을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이 블록체인 상에서 엮이시면 꿈을 꾸시는 일을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이제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갈 거고, 제가 이 골드 코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코인이거든요. 코인이 아직 아니죠. 토큰이죠. 코인이 되고 싶은 토큰. 이 토큰이 골드 토큰